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의 금융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 계좌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테크가 곧 재테크죠. 세금을 생각 안 하는 재테크는 저른발이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IS 계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IS 계좌는 투자 중개형 IS 계좌가 도입된 2021년부터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IS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중개형 IS 계좌가 생긴 시기도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되었거나 3년이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3년 시점에서 ISA 계좌 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만기까지 가져갈지, 만기를 연장할지, 아니면 해지하고 재가입할지, 그리고 해지한 자금은 연금 계좌로 일할지, 아니면 다른 계좌에서 운영할지 등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입 유형별로 고민들을 나눠보고 유형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A 계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Q&A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ISA 계좌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입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에게 투자를 맡기는 유형인데 거의가 선택을 안 하시고 중개형 또는 신탁형을 선택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형 IS에는 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신탁형 IS는 불가하고 대신 신탁형 IS에서는 예금이 가능하고 중개형 IS에서는 불가합니다. 불이익 한도는 매년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 원입니다. 먼저 신탁형 IS를 가입하시고 3년 전후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형 IS에서 예금을 주로 가입하신 분들은 3년 의무 기간 후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투자형 상품 중 ETF나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손실이 난 상황이고 비과세 한도를 다 못 채우셨다면 만기까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 연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도 적정하게 보고 비과세 한도도 챙겼다면 해당 ETF와 펀드를 매도하시고 IS 계좌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가입하시고 해당 ETF를 재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ETF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형 상품 중 ELS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좀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ELS라는 상품은 보통 만기가 3년인데 6개월마다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 상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조기 상환을 받으려면 달성 조건이 있는데요. 만기까지 조기 상환을 달성하지 못하면 3년 만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만약 투자하는 ELS가 조기 상환을 받지 못하고 6년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가입한 IS 계좌가 ELS 만기보다 먼저 3년 의무 가입기를 채운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지 시점을 IS 계좌 3년에 맞추면 안 되고 ELS 3년 만기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미리 IS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ELS 수익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배당 손실의 15.4%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ELS에 대해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추천한 홍콩 ELS에 가입하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ELS는 주기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상품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면 ELS는 판매해서도 가입해서도 안 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손실 시 손실 금액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ELS는 증권사와 내기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홍콩 ELS는 홍콩 주가지수를 두고 증권사와 내기를 하는데 홍콩 주가지수가 일정 부분에서 움직이면 이자를 조금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홍콩 주가지수가 일정 이상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문제는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데 소비자는 손실이 나면 매우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만든 증권사나 판매하는 은행이나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만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냥 은행에서 예금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믿고 가입한 사람이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형 IS에 가입하고 3년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앞에 신탁형 AS 계좌 가입자가 투자하지 않은 주식과 채권 투자자의 경우를 중점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손익통산을 제공합니다. 손익통산이란 이익에서 손실분을 빼고 세금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익통산을 하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선입통사는 매우 유용한 절세 기능입니다. 중개형 IS에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배당주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의 양도 차익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IS 계좌에서 양도 차익을 노린 주식 투자는 비효율적입니다. 채권 투자로 생기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의할 비과세 혜택을 주식 양도 차익이 뺏어가면 기회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보다 배당주나 배당 ETF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IS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와 채권 ETF, 예금 등 분산 투자를 해서 적정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비과세 한도가 다 차가는 상황이라면 3년을 시점으로 IS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해지하실 때는 모든 투자 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매도해도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매도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예금을 할 수 있는 신탁형 IS에 비해 중개형 IS 계좌의 상대적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에 해지하고 재가입할지 연장할지는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3년 경과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게 만드는 고민은 혜택과 제약 사이에서 고민입니다. 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제외 혜택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외에 IS 계좌에서 이 두 연금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4천만원 이전하면 400만원이 아닌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IS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넘기면 과세인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강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소득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연금계좌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IRP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 시점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안정 성향이다 하면 IRP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IRP는 예금을 가입할 수가 있고 연금저축은 예금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나는 주식자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거야 하시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IRP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가 있기 때문에 모두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변동이 될 때마다 이 의무 비율 30%를 맞춰야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이 싫으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세상사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IS 계좌, 연금저축과 IRP 계좌 모두 국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내 금융상품만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및 해외 상장 ETF는 직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매년 양도 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부부가 두 계좌를 이용하면 매년 500만원까지 양도 차익 비과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년이면 1,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계좌에서 해외 직구를 해서 최대한 양도 차익을 내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한 증여 시 배우자 공제에 6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억 이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IS에서 할 수 없는 절세 전략입니다. 그럼 해외 주식을 직구하기 위해서 연금계좌로 이전하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S 계좌 3년 의무 기간 후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3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연금계좌로 이체한 3천만 원을 무조건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은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전액을 자유롭게 인출해도 아무런 세금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2천만 원까지는 인출해서 해외 주식계좌로 가져와서 해외 주식을 직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의무 가입 기간과 만기를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합니다. 3년이 지나 해지를 해야 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는 2021년 이전에는 5년, 2021년 이후에는 최대 8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식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 운영하고 싶은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정된 제도입니다. 만기 연장 신청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 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신 분은 만기 연장은 불가하고 만기 해지 시 이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ISA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만기 연장 시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만기가 늘어난 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과세 소득까지만 혜택을 보시고 나머지는 연금계좌 이전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ISE 계좌에서 연금계좌 이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ISE 계좌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에 해지하셔야 되고 연금계좌 가입한 금융사에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일반형 IS에서 서민형 IS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냥 놔두시면 2월에 심사 후 자동 전환됩니다. 바로 전환하고 싶으시면 홈택스에서 IS 계좌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ISA 3년 의무 가입 기간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